자, 첫 번째 사건부터 좀 이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6월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대 남성 몇 명이 자신의 후배에게 여중생을 좀 술자리에 불러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중생을 차에 태워서 경기 북부에 있는 빌라로 데려가는데요. 이 술자리에서는 왕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면 이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 여중생이 만취하게 됩니다. 여중생이 너무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4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휴, 참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보통 딱 보니까 그 게임을 불러내서 그런 게임을 하면서 또 술을 먹이면서 그런 짓까지 왠지 딱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말 그대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왕게임이라는 걸 하면 누군가가 나머지가 짜면 한 사람이 걸리게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여중생에게만 술을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건데 일단 이 중에 22살 남성은 일행들이 저 여중생에게 고의로 술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장소도 제공하고 또 술값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 성폭행이 다 끝난 이후에 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서 귀가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 과정이 철저하게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죄책은 훨씬 더 죄질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교수님,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2006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게임을 하면서 16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저게 보면 이제 그 소위 이 법적 그리고 범죄학적 용어로 우리가 집단 윤관이라 그러죠. 이제 저런 현상은 이번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되는 남성이 껴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그 성적 비행 또는 성범죄의 가장 그 대표적인 전형인데요. 그러면 왜 그 이 성인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많이 할까? 그것은 이제 청소년 범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책임감을 분산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로 책임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떤 부담으로서는 책임이 나눌 수는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갖다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년인데 20명이면 1년씩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저런 행동, 즉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무모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십몇 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런 어떤 그 피해를 당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혼자서 그것을 사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참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노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은요,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경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순순히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할 인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뭐 이런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당연히 신고를 하죠. 여러 명이 성관계를 또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 강간이 될 수가 있고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아동복지법이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은 한 거 아니다. 합의된 성관계다. 그리고 상대한테 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스로 촬영한 핵심 증거입니다. 자, 직접 촬영을 했네요. 그 범행을 저지르면서 4명이 만취한 상태의 여중생을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당시에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는 이 가해자들 여중생도 동의한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녹화한 성폭행 영상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부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고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꼴이 됐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결국 그럼 법정에 선 이들 일당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피고인 5명 중에 미성년자가 아닌 20대 가해자 A와 B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고요. 가해자 C, 19세 가해자 C 같은 경우는 징역 8년. 그리고 18세 같은 경우 가해자 D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장기 6년, 단기 4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좀 논란이 될 만한 건 아까 본인 이 성범죄 장소도 제공하고 술값도 부당하고 그다음에 다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를 타에 태워서 귀가시키고 했던 이 가해자 이 남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근데 저거는 사실은 범죄명 자체가 다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특수강간 범죄가 되는데 이 22세에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 부담하고 차량을 태웠던 이 사람은 방조죄가 되거든요. 방조죄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이 정범의 범행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아마도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판결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한 어린 친구의 인생을 정말 작은 짓밟은 그 대가치고는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솔직히 듭니다. 뭐 늘 이런 그 판결을 보면은 뭐 저희 여기 있는 우리 그 출연자들이나 또는 그 시청자 분들 전부 다 좀 불만스럽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모습들을 전부 다 촬영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질적이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런 것을 갖다가 촬영을 해뒀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피해자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또다시 협박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추가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런 종류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좀 판결이 좀 더 엄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